네, 잠깐 설명 좀 더 드리도록, 복습 좀 할게요. 필터를 web.xml에다 필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폼.xml은 더 이상 수정할 거 없고요. web.xml 파일을 열어서 필터 부분 추가를 했고요. 필터 부분 추가를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서블릿 컨텍스트.xml이에요. 서블릿 컨텍스트.xml인데 여기를 컨트롤러라고 제가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프링 2번 프로젝트를 run as run on 서버를 다시 한번 할게요. run on 서버를 다시 하고 서버를 재시작시켜라. 그러면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까지 동작하던 컨트롤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제가 스프링이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디스패처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을 보는 거예요.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노테이션 드리븐, 컴포넌트 스캔.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든가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클래스 이름 앞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찾아보면 된다. 어노테이션으로 컨트롤러를 찾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근데 밑에서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서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의 그 하위 디렉토리에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는 아예 있지도 않죠. 존재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소스 코드에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클래스는 컨트롤러다라고 어노테이션을 선언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리퀘스트 매핑, 컨텍스트 루트, 겟방식 하고서 전부 다 매핑이 되어 있지만 못 찾는 거예요. 무슨 패키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컨트롤러 패키지가 아닌 그 상위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 바뀌어버리면 제대로 컨트롤러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아예 패키지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EX 2번에서 오른쪽 클릭, 패키지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리팩터 리네임. 메뉴 중에 리팩터 리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간보다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죠? 리팩터 리네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뭐라고 더 넣어주시면 되냐면 컨트롤러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위 디렉토리 이름을, 하위 폴더 이름을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되죠. 컨트롤러라고. 자,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를 하시면 홈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보세요. 홈 컨트롤러 보면 패키지가 이렇게 선언돼 있어요. Azure Spring EX 2번 컨트롤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2번을 run as run on server 하고서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이번에는 404가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여기가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시겠죠? 둘 다 필요합니다.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기 컨트롤러 클래스들은 전부 다 컨트롤러로 모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능별로 뭐 보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밑에 보드라고 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밑에 또 유저라고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하위 디렉토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 또 기능별로 또 구별을 할 거예요. 어찌됐든 베이스 패키지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아래쪽은 다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게 될 거고,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EX 2번 밑에 서비스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DAO를 만든다 그러면 EX 2번 밑에 리파지토리 혹은 퍼시스턴스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럼 컴포넌트 스캔도 그때그때마다 따로 컴포넌트 스캔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럴 거고, 한글이 깨지는 게 되게 보기 싫죠. 한글 깨지는 건 어디서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한글이 깨져 보이죠? 한글이 깨져 보이는데 요거는 어디를 수정하면 될까요? JSP예요. JSP. JSP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페이지 지시자가 빠져 있어요.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컨텐트 타입.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 뭐라고, 여기가 UTF-8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UTF-8이라고 지정하시면 이거 하나만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것까지 할까요? 아마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페이지 인코딩? 페이지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더 있고, 이거 UTF-8. 그래서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여기 출력할 때 한글이 깨지는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JSP 파일 만들 때 요거 항상 들어가죠. 요거 항상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 JSP만 바꾸고 새로 고침 하시면, 새로 고침? 네. 시간이 5시 5분이군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와 홈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JSP는 저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 테스트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요 부분도 수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바 리소스 부분입니다. 자바 리소스에서 log4j xm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메인 리소스 밑에 XML 파일이 있고요. 똑같이 테스트 리소스 밑에 XML 파일이 있어요. 두 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XML 파일은 웹서버가 실행될 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작할 때 로그들을 어떻게 출력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JUnit 테스트에서 로그를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폴더 구조에서 메인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작 중에 필요한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더 이름 중에 테스트가 붙어 있는 것들은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때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Unit 테스트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메인과 테스트가 역할이 다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항상 이렇게 메인과 테스트를 같이 만들어줘요. 폴더를 같이 만들어주고요. 자, 우선 메인에 있는 log4j를 열어볼게요. 메인 리소스 밑에 있는 log4j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도큐먼트 타입, log4j 컨피규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뭐 DTD 사용한다. 뭐 log4j 컨피규레이션이고, 이거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아래쪽에 끝나는 태그가 있겠죠. 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로그 출력할 때 밑에 로그랑 같이 볼까요? 밑에 로그랑 같이 보시면 처음에 info라고 호출이 되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시가 붙죠. 그 다음에 실제로 로그가 출력이 되죠. 맞나요? 그쵸? 자, 이게 뭐냐면 %p, %c, %m, 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얘가 패턴이에요. 패턴. 여기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부분이 요 부분을 의미를 해요. 요 부분. 중간에 콜론으로 구별되어 있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릿수가 몇 자리냐면 5자리. INFO 한 자리가 더 있을 거예요. 한 자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콜론 왼쪽에 5자리가 잡혀 있고요. 콜론 뒤쪽에 공백이 하나가 있어요. 콜론 뒤쪽에 공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여기가 클래스 이름이죠. 로그를 출력하는 클래스 이름. 이게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다음에 공백이 하나가 있고 대시. 공백이 있고 대시 뒤에 공백. 그 다음에 출력하라고 한 출력 문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력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출력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출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system.out.println 필요하겠죠. 그죠? system.out. 여기 콘솔 창에다 출력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바꾸실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spring.ex2번 이렇게 되어 있죠. ex2번에서 출력하는 거는 info라고 하는 레벨 이상은 전부 다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레벨이거든요. 레벨에는 그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어요. 로그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순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포가 있고요. 디버그가 있고 워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고 크리티컬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런 그 로그의 단계가 있어요. 로그의 단계. 인포는 말 그대로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정보를 출력할 때 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버그는 디버깅하기 위한 정보들을 주는 목적, 워닝은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 에러는 그 트라이 캐치 같은 데서 에러 발생하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경우. 그래서 인포가 가장 낮은 단계의 그 로그 레벨이고요. 그 다음이 디버그 레벨, 그 다음이 워닝, 그 다음이 에러 레벨. 그 다음에 뭐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요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 인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인포라고 하는 거는
edu.spring.ex2번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하위 디렉토리까지를 다 얘기합니다. 이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info 이상 레벨의 에러 메시지는 다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워닝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 로거.info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죠. 로거.info는 콘솔 창에 안 보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레벨만 보여주고 그 아래쪽 레벨을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info라고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개발할 때까지는 info로 놔두고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워닝이나 에러만 출력하게끔 서버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은 수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edu.spring.ex2번 패키지와 그 하위 패키지에서 출력하는 로그들은 info 패키지의 클래스에서 info 레벨 이상의 로그들을 출력하도록 하겠다. 콘솔창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그런데 보면 우리가 출력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로그들도 출력이 되죠. 그렇죠? 보면 그 서버가 재시작이 될 때마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info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info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렇게 하면서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어 패키지와 그 하위 디렉토리. 코어와 그 하위 디렉토리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fo 이상의 로그들을 출력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beans라고 하는 폴더가 또 있는 거예요. beans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도 info 이상을 출력하겠다. 컨텍스트에서도 info 이상을 출력하겠다. 자, 그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만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따로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석으로만 요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석으로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테스트에도 똑같이 있어요. 테스트에도. 테스트도 열어볼까요? 여기 테스트도 열어보시면 log4j가 테스트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ex2번 info라고 똑같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되어지는 게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log4j는 웹서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og4j는 여기 있는 클래스가 사용할 때 여기 있는 log4j는 이쪽에 있는 클래스들이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log4j는 여기 있는 클래스들이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그 어떤 클래스들이 이 XML 파일을 이용하느냐 그게 좀 달라요. 네. 근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edu.spring.ex2번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얘기했었던 edu.spring.ex2번은 위쪽에 있는 이 패키지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 있던 edu.spring.ex2번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테스트, JUnit 테스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들 거예요. 자, 만드는 위치 잘 보세요. 만드는 위치. 여기서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테스트 자바 폴더 밑에서 패키지가 있죠. 그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리고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오라클 JDBC 테스트 이렇게 할 거예요. 오라클 JDBC 테스트 이렇게 할 겁니다. 피니쉬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설정할 게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설명드리는 거냐면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JUnit 테스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만들어진 폴더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자, JUnit 테스트를 하시는 방법인데 우선 세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골뱅이 run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하나가 보일 거예요. run with라고 있죠. run with.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org junit runner run with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거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org.junit 안에 있는 패키지 form.xml에다 넣었죠. 넣었으니까 라이브러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괄호하시고요. 스프링 J unit for class runner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 찾아주시고요. 점 클래스 여기까지 써주세요. 자, 이것도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임포트 돼야 되고요. 자, 이 설정은 뭐냐면 첫 번째 설정. 첫 번째 설정은 테스트 클래스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 오라클 JDBC 테스트. 이 클래스를 실행시킬 메인 클래스. 그러니까 메서드들을 호출을 하려면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메인 메서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JUnit 클래스 러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설정해 주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설정 정보 파일들. XML 파일이죠. XML 파일. 파일들의 위치.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러는 어디에 있느냐, 뭐 DAO는 어디에 있느냐,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무슨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설정이 뭐냐면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다시 얘기해서 context.xml 파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에는 locations라고 하는 속성을 주시면 돼요. 자, locations는 아까 보셨지만 저기 배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문자열들의 배열이에요. 문자열들의 배열. 그 문자열들의 배열을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주실 거냐면 제가 요거는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문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열은 파일이라고 쓰세요. 콜론. src 메인 웹앱 폴더 구조 아시죠?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폴더 이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src 메인 웹앱 그 밑에 뭐가 있죠? 웹 inf 그 밑에 뭐가 있죠? 요 스프링이 있고 앱 서블릿이 있고 그렇죠. 요 폴더 구조 보이시죠? src 메인 웹앱 밑에 웹 inf가 있고 그 밑에 스프링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가 루트 컨텍스트가 있고요. 루트 컨텍스트가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앱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폴더 구조를 써주시는 거예요. 배서 문자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웹 inf 스프링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2개 쓸게요. 그리고 별표점 xml.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도 XML 파일이 있고 스프링 폴더 밑에 한 단계를 더 들어가도 context.xml이 있죠. 두 개를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별표의 의미는 뭐냐면 스프링 폴더와 그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XML 파일을 찾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src 메인 웹앱 웹 inf 스프링 폴더와 그 하위 폴더에 있는 모든 XML 파일을 다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파일과 무슨 파일을 찾아주냐면 root context.xml 파일과 그리고 app servlet 폴더 밑에 있는 servlet context.xml 두 개의 파일을 다 찾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프링 밑에는 root context.xml이 있고 스프링 밑에 appservlet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servlet.context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다 사용하겠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정입니다. 세 번째 설정은 배포 관리자 deployment descriptor 하지만 이거 뭐예요? 웹.xml 파일 사용하겠다. 자, 이거는 어떤 어노테이션만 써주시면 되냐면 웹 앱 컨피규레이션 요거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해요. JUnit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run with context configuration 마지막으로 웹앱 configuration. 웹앱 configuration에서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web.xml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항상 똑같거든요. 웹앱 웹 inf 밑에 web.xml이 있어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배포 관리자는. 항상 웹 inf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일의 경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컨텍스트 XML은 다르죠. 컨텍스트 XML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우리 마음대로 지정해서 막 넣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폴더에 있느냐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폴더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테스트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자, 몇 가지 상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private, static. 우리 JDBS에서 했던 거.
final string URL. 자, 이 URL 정보가 뭐냐면 JDBC, 오라클, 빈, 콜론, 골뱅이, 로컬, 호스트 1521번 X2 버전 사용하고 있죠. 이게 URL. private, static, final, string, user ID가 있어야 되겠죠? user ID, 스컷. 그 다음에 접속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static, final, string, 패스워드. 이거죠. 타입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로그 출력을 해봐야 되니까 로그 출력하기 위해서 private, static, final, 로거 클래스, 컨트롤 스페이스, SLF4J 로거, 로거 팩토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로거 팩토리, 로거 팩토리 .get 로거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클래스 이름은 오라클 JDBC 테스트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준비까지는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JUnit, SLF4J, 로거 팩토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이런 녀석들. JDBC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만 볼게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리턴 타입 보이드로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메서드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렇게 할까요? do JUnit 테스트. 메서드 이름은 뭐라고 만들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메서드 이름 앞에 어노테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어노테이션을 써주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써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노테이션 이름들은 전부 다 임포트가 돼야 돼요. 자, 이것도 임포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org JUnit 테스트 이렇게. org JUnit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거는 폼.xm에서 우리가 전부 다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커넥션 맺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로고부터 출력을 할까요? 로고.info로 할게요. info do JUnit test 메서드 시작이라고 할까요? JDBC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때 JDBC 할 때 제일 처음 단계가 뭐예요? JDBC 사용할 때 첫 번째 단계가 JDBC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로딩하는 것부터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죠? 드라이버 매니저 java.sql 매니저.register 드라이버 여기다 뭐 써줘요? new 오라클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가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사용하시면 되죠. 드라이버 매니저도 임포트가 되어야 되고요. 오라클 드라이버도 임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임포트 되는 코드 보여드리면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고요. 그 다음에 SQL
드라이버 매니저는 자바 SQL 드라이버 매니저입니다. 자, 여기 에러가 나는 거는 try catch로 묶든가 아니면 throw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throw 해버릴게요. throw. 여기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죠. 만약에 메모리에 제대로 로딩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커넥션을 맺는 거죠. 그렇죠? 커넥션을 맺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거죠. 그럼 변수선은 어떻게 하면 되죠? 커넥션 CONN은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여기에다가 URL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되죠. 커넥션 맺을 때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발생하는 에러는 SQL exception이고요.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서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자, 중간중간 로거를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 로거, sum, info. 자, 여기는 드라이버 로딩 성공. 이게 나오면 이게 출력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던져지지 않고 제대로 출력이 됐다. 메모리의 로딩이 끝난 거고요. 자, 여기서 로거.info 커넥션이 성공했다면 커넥션 성공인 경우에 커넥션 객체를 한번 써볼게요. C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에러가 없었다면 에러가 없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널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널이 아닌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자,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서버에서 실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 자,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아마 밑에 창이 하나가 더 뜰 거예요. JUnit이라고 하는 판넬이 하나가 더, 탭이 하나 더 있고요. 그 탭에서 여기가 초록색 성공이에요. 여기 빨간색이면 실패예요. 여기가 초록색이 나오면 성공이고요. 빨간색이 나오면 실패예요. 그리고 콘솔창 로고.info 여기는 전부 다 콘솔창에 출력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우리가 JDBC 드라이버를 직접 다운로드 했나요? 직접 다운로드 한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있어요? 폼.xml을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 있었잖아요. 오라클 JDBC 라이브러리를 이런 버전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제대로 임포트가 됐으면 JDBC 드라이버에 여기서 객체 생성하는 거 성공하고 레지스터 드라이버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션 맺는 거는 그 드라이버가 있으면 JDBC 드라이버가 있으면 위쪽에 URL 오타 없고 URL 부분에 오타 없고 유저 부분에 오타 없고 패스워드 부분에 오타가 없으면 커넥션이 돼요. 이거는 커넥션 맺었다가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 맺었다가 끊어주는 게 없죠. 네. 여기가 널이 아닌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커넥션 끊기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커넥션 점 클로즈를 하면 되죠. 근데 원래 커넥션 점 클로즈는 보면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스로우 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여기는 커넥션 끊기 성공. 커넥션 해제 성공. 요 정도로만 하죠. 그래서 커넥션 어때? 드라이버 로딩하고 커넥션 맺고 커넥션 해제하는 것까지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면 네, 잘 나오죠. 로그가 드라이버 로딩, 커넥션 해제까지가 되면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돼요? 네,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메서드 이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테스트를 실행해주는 클래스, 즉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클래스는 누구냐면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메인 클래스. 스프링 JUnit 클래스 러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얘가 우리가 만든 오라클 JDBC 테스트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근데 호출을 하려면 무슨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름 앞에 테스트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테스트를 위한 메서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클래스가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JSP를 할 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DAO에 있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서블릿 하나 만들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테스트 서블릿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DAO get instance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서드 넣어가지고 뭐 인설트가 되는지 셀렉트가 되는지 이거 테스트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JUnit 테스트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서블릿을 만들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게 JUnit 테스트입니다. JUnit 테스트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어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폼.xml에서 라이브러리 추가, 웹.xml에서 필요한 설정 추가, 루트 컨텍스트나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변경할 내용들이 있으면 변경, 그리고 JUnit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클래스. 여기까지가 오늘 오후에 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